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3월 10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이란이 새 최고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아들 모스타파 하메네이의 지도자 선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열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 터키 아다나 주재 미 총영사관의 비필수 인력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중동에서 진행 중인 대피 작전을 통해 3만 2천 명 이상의 미국 시민이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이 새 최고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아들 모스타파 하메네이의 지도자 선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군이 10일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이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테헤란과 이스파한, 이란 남부 지역을 포함한 여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문가 회의는 미국 이스라엘 연합작전 초기에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후계자로 56세의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즉각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이란의 새 지도자 선출에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스타파 하메네이 선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이란 작전 중 7번째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군인은 지난 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군을 겨냥한 공격에서 부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이란군은 10일에도 영내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샤이바 유전을 향해 날아온 드론 여러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민간 시설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으며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도 사우디 영토에 대한 공격을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한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번 임무의 목표는 명확하며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가 이 작전에 참여하는 이유를 미국 국민에게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goals of this mission are clear, and it's important to continue to remind the American people of why it is that the greatest militar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is engaged in this operation. It is to destroy.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 작전의 목적은 이란 정권이 미사일 발사할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미사일과 발사대는 물론 미사일을 제조하는 공장과 해군까지 파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열흘째 이어진 가운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했다가 다소 내려앉았지만 세계 금융시장을 강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페르시아만 일대 주요 산유국과 정유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차질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원유 물량의 약 20%가 매일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 항로마저 장기간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에너지 시장과 해상 운송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9일 장 초반 배럴당 119달러 50센트까지 치솟은 뒤 이후 약 106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이는 페르시아만 일대 정유시설이 공격받은 가운데 불과 며칠 사이 14%가량 급등한 수준입니다. 바레인 국영 석유회사 바프코는 정유시설이 공격받은 뒤 이날 자사 운영에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기존 공급 약속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단기적인 유가 급등을 치러야 할 매우 작은 대가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단기 유가는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과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매우 작은 대가일 뿐이라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또 다른 글에서 유가 상승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 터키 남동부 지역의 안전 우려가 커지자 아다나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비필수 인력과 가족들에게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중동 지역에서 진행 중인 대피 작전을 통해 지금까지 3만 2천 명 이상의 미국 시민이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9일 터키 남부 최대 도시 아다나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의 비필수 정부 직원과 가족들에게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란이 터키를 향해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동 군사작전이 시작된 지 열흘 만에 발생한 두 번째 공격입니다. 터키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9일 이란에서 발사돼 터키로 향하던 탄도미사일이 가지안테프 샤힌베이 지역 상공에서 북제사용조약기구 나토 공중미사일 방어체계에 의해 적시에 무력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비필수 인력 철수 조치가 각별한 주의 차원에서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터키 남동부 지역의 위협 수준을 4단계로 상향하고 미국 시민들에게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터키 여행 경보는 미국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안전상의 이유로 비필수 미 정부 직원과 가족들에게 유사한 철수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미 대사관과 영사관들은 지난주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영사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8일 이란 공격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군용 탄약이 주거 지역에 떨어지면서 알카르지주에서 주민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했다고 사우디 당국은 밝혔습니다. 사우디 의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이는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추가적인 긴장 고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해킹해 수십억 달러를 탈취하고 이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9일 공개한 디지털 자산 관련 불법 금융 대응을 위한 혁신 기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을 사기 범죄 조직, 랜섬웨어 행위자, 제재 회피 세력과 함께 디지털 자산을 악용하는 주요 위협 행위자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디지털 자산 절취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디지털 자산 관련 수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지난해 2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15억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탈취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디지털 자산 절취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연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한미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목표로 실시됩니다. 합참은 이번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며 최근 분쟁에서 도출된 전훈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반영한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연습이 모든 영역에서의 연합 합동 작전을 통해 동맹의 대비 태세와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습에는 약 18,000명의 병력이 참가하며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3월 10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저는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